시작해보세요.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모두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그냥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죠. 뭔가 의도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불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담길 때가 간혹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슴에 담겼던 내용을 수필로 한 편 적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하루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옆 병상에서 노부부가 하는 얘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수필로 적었는데요. 우리 영남수필문학회의 영남수필 51집 2019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여기에 저희 토론작으로 제가 실었었어요. 통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필을 적었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수필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잠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깊은 한숨이 무겁다. 연이어 원통하다는 독백이 병실에 울려 퍼진다. 분명 작은 목소리로 내뱉은 외마디였는데 그 무게는 옆 병상에 누운 내게로 전해온다. 고의를 넘긴 어르신이 아내를 간병하고 있다. 연신 육체의 고통을 신음으로 뱉어내는 아내 곁에서 종일 손발이 되어 움직인다. 그의 무거운 한숨에 섞인 독백을 듣기 전까지는 속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지극정성이다. 어르신의 보살핌에도 그녀의 통증은 진통제 몇 알로는 어림도 없는 모양이다. 참지 못한 그녀가 시간을 어기고 다시 진통제를 삼키자 그의 목소리에 모래가 섞여 뒹군다.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입속에서 모래알을 뱉어낸다.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본의 아니게 까칠하게 전달되는 순간이다. 그녀는 더 큰 신음을 뱉으며 당장 수술을 받겠다고 난리다. 어르신은 경과를 보며 시를 맞추자는 의사의 말을 전한다. 별 반응 없이 듣고만 있던 그녀가 옆으로 몸을 뒤척인 순간 자지러지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이번엔 그녀의 거친 목소리가 모래바람을 타고 그에게 쏟아진다. 듣기만 하던 그는 보드라운 목소리로 곧 완쾌될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아내를 달랜다. 대답 대신 역정을 내는 아내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통증은 사라질 것이라고 힘을 보태기도 한다. 답답한 심정과 그녀를 위하는 마음이 엇박자로 쿵쾅대며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이어진다. 간호사가 커튼을 젖히며 들어선다. 어르신은 아내보다 더 큰 소리로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으니 당장 의사를 불러달라고 거친 말을 쏟아낸다. 그의 심적 고통은 돌가루가 섞인 언어들이 대신하며 병실을 어지럽힌다. 마침내 두 어르신은 의사와 마주하고 나서야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황을 받아들이는 눈치다. 조금 전 원통하다는 독백이 번진 건 그렇게 의사가 다녀간 직후였다. 힘든 마음은 병실의 묘한 침묵과 어우러져 아픔으로 번진다. 자식 잘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들 보약 사주며 키워놨더니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하는 혼잣말이 흘러나온다. 자식들이 병문 안으로 오지 않는다며 갑자기 돌덩이를 깨는 묵직한 음성이 강하게 내리친다. 70 넘은 노인이 간병하는데 젊은 자식이 잠이 오나? 이게 말이 되나? 아주 나쁘다. 그의 음성이 거친 돌가루가 되어 튄다. 나는 병상 옆 커튼을 치고 누웠던 몸을 일으켜 앉았다. 어르신의 나지막한 음성이 무겁게 전해지면서 그의 심정을 충분히 짐작한다. 탁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아내의 통증보다 더 큰 아픔을 말하는 것 같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녀는 멋쩍은 듯 진통제 먹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는다.
그 순간 아픈 정도를 비교하는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언성은 바위 덩어리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린다. 화낼 일도 아닌데 서로의 고성이 오간다. 참다 못한 어르신이 성질은 죽을 때까지 있네 라며 무거운 음성을 그녀에게 내려놓는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말문을 닫자 그의 한숨도 정적 속에 묻힌다. 커튼 너머 묘한 공기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르신의 독백이 나에게 던지는 호통처럼 느껴졌다. 18년 전 아버지 병환이 깊어졌을 때 엄마 혼자 그 곁을 지켰다. 그때 엄마 나이도 고2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젊은 날 집안을 호령하던 거친 눈빛과 탁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세상 모든 것을 내맡긴 어린아이 같았다. 엄마는 그 곁에서 극진하게 아버지를 쓰다듬으며 살폈다. 아버지는 암덩어리만 덜어낸다면 예전처럼 완벽해 보였다. 병상에서의 하루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아버지 곁에 엄마가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자식들의 발길은 잦아들었다. 아버지가 생사를 넘나들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나는 산달을 앞둔 몸으로 직장을 구하러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바쁜 업무 탓을 하거나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문안을 줄였다. 엄마는 아버지 곁에서 막내딸 출산을 보고 가라고 매일 속삭였고 아버지는 외손녀를 업고 닷새 만에 가족 곁을 떠났다. 어르신의 돌덩어리 같은 목청에 눌려 정신을 차린 건 나였다. 분명 부모님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옆병상의 노부부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부모님의 삶, 그 고비마다 찾아온 고통을 오로지 자식 생각으로 이겨냈을 터인데 나는 도대체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한 걸까? 입원한 후에 온몸을 쑤시던 통증은 사라졌지만 그의 독백에 되살아난 지난날의 후회가 앞통점으로 남는다. 어른이 되고 이렇게 아파 보고서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치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내리사랑만 남아 가슴을 아리게 한다. 어르신의 아들도 가정을 꾸리고 일상의 업무가 발걸음을 늦췄을 것이 분명하다. 나 자신도 아버지보다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움직였던 거 아닌가? 곧 태어날 아이 생각이 먼저였던 거 아닌가? 고요 속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옆 커튼이 일렁이더니 자식과 손자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번진다. 조금 전까지 바위덩이를 깨던 목소리는 보드라운 바람결이 되어 흩날린다. 자신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 큰 아들에게 이불 덮고 자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는다. 자식 걱정만 앞세운 그의 말끝이 촉촉하게 전해온다. 그는 충분히 짐작할 만한 통화 내용을 다시 아내에게 전하더니 속짓거기를 불어내듯 깊은 숨을 내쉰다. 어느새 통증은 누그러지고 이곳은 삶을 희망하는 숨소리로 가득하다. 네, 제가 통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한번 써봤어요. 당시 일은 바쁘고 해야 하는데 몸은 아프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에 들어가서 하루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옆에서 너무 극진하게 아내를 간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모습을 봤을 때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부지런하게 아내를 알뜰살뜰 살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요즘은 보통 간병인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병실에서도 간병인을 두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계속 이어지면서 병간호를 하던 어르신이 그런 어떤 힘듦과 원망이 찾아오지 않는 자식에 대한 풀이를 옆에서 독백처럼 외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잘 들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 혼자서 옆에서 병간호를 했던 내용이 떠오르고 그 부분이 마치 저에게 호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간혹 나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나의 이야기를, 나의 삶을 아는 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음도 몸도 때로는 많이 아프면서 시간을 지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요즘은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말하지 못할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픔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게 나이를 들고 또 만족스럽게 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오래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내 마음에 흡족한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 영양에 관심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통증이라는 글을 쓸 때는 그런 생각하고의 연계는 전혀 없이 정말 저에게 호통친 그 내용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적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또 지금 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목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또 이런 것을 글로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멋진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